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6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삶과 정말 직결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핵심만 뽑아서 아주 쉽고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또 안심되는 평생복지 이걸 큰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가장 먼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임승차.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이게 현재는 수도권 지하철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전국 버스로 넓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세부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적용하겠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취지는요. 사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의 어떤 교통복지 형평성 이걸 좀 맞추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살면 지하철 없어서 혜택 못 받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하철 없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뭐 이런 차원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더 편해지실 테고 그게 결국 사회활동 참여 증가나 건강 증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담겨 있는 거죠. 네, 취지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국 모든 버스로 확대가 되려면 재원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같이 나와 있나요?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었다기보다는 김 후보 측 입장은 이게 단순히 돈 문제,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어르신 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지의 문제다. 네. 하지만 물론 실제로 이걸 시행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전부 고려해서 아주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같네요. 자, 그럼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거 관련 공약이 있던데요. 새로 짓는 공공주택 물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집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 안에다가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또 돌봄 서비스, 그리고 식사 서비스 시설까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요. 와, 단순히 집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군요. 한 분들도 많으시고 돌봄 공백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해법으로 제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동네,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바로 이런 취지죠. 주거랑 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결합되는 거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돼요. 양질의 의료 인력이나 돌봄 인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그 서비스 질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혹시 이런 통합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담보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나요? 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공약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 공약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요. 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 꼭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집이나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문간호라든지 방문 요양, 식사 배달, 또 집 고쳐드리는 주거 개선,
사회활동 지원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서 제공하는 모델이거든요. 아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고령층 맞춤형 공공주택이 이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거점,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주택들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시스템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도록 돕고 또 동시에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좀 덜어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으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노인 친화적인 세금 제도나 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령자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하신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세금 감면 혜택 확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이 주택연금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이게 잘 되면 노후 빈곤 문제 완화에도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노후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이 두 가지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서 교통약자 전체를 위한 공약도 하나 눈에 띄던데요. 아, 네. 그 장애인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통합 교통 패스 도입을 약속했죠. 이건 사실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성,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여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포괄적인 접근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무서운 고령화 속도 때문이겠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르잖아요. 당장 내년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이군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 빈곤 문제라던가 주거 불안 문제, 또 돌봄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 후보의 공약들도 바로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일단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영역들, 그러니까 교통, 주거, 돌봄,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과 좀 비교해봤을 때 차별화되는 지점들도 눈에 띄죠. 예를 들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버스 무임승차 전국 확대라던가 아니면 새로 짓는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게 특별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김문수 후보만의 좀 독특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별점들이 있군요. 전반적으로 왔을 때 고령층 어르신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시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공약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 또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 주요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정책들이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특히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또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그 시작은 세대 간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정말 중요하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주요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분석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